안녕하세요. 광주북구 평생학습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겟어타운 공간 만들기 공사를 해볼 건데요. 공간 만들기는 이제 집짓기하고 똑같습니다. 집 공간을 먼저 만들고 도배랑 장판 같은 배경을 만들고 그리고 가구를 배치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천천히 순서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공간 만들기에 있어서 첫 번째는 교실 혹은 강의실, 회의실, 세미나실 같은 공간을 만들 건데, 공간을 만드실 때는 회원가입 후에 로그인을 하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여러분들이 지금 제 화면을 보면은 이전에 만들었던 공간들이 이렇게 쭉 뜰 수가 있어요. 기존의 방을 수정을 할 수가 있지만 한번 오늘은 새롭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트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 창이 뜨는데 아무거나 눌러주고 그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템플릿들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공간은 빈 공간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빈 공간에서 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스타트 블랭크를 눌러주시고 메뉴에 있는 거를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름을 정해주시면 됩니다. 스페이스 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이 하나 생겨요. 여기에 저희가 바닥을 깔고 벽을 세우고 가구를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디자인을 해주는 거예요. 시작하기 앞서서 먼저 간단하게 메뉴를 먼저 볼게요. 왼쪽에는 뭔가 만들고 스탬프, 지우고 손을 이용해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하고 축소하는 기능이 있고요. 이 위에 보시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오늘 수업의 핵심입니다. 지금부터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이렇게 먼저 빈 공간을 만들었다면은 이제 두 번째는 배경을 만들어야겠죠. 배경은 벽과 바닥을 그리는 기능입니다. 자, 그 기능이 뭐냐면 위에 Walls and Floors, 벽과 바닥 이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먼저 벽이 선택되어 있죠. 벽 모양이 이렇게 옆에 뜨고요. 바닥을 선택하면은 오른쪽에 바닥재가 이렇게 뜨게 됩니다. 이렇게 공간을 만들고 이제 먼저는 바닥 버튼을 눌러서 이제 바닥재를 한번 여기에 설정을 할게요. 먼저는 스탬프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시고 바닥도 체크되어 있는지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닥재를 한번 이용을 해서 할 건데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은 바닥이 그려지게 됩니다. 지우고 싶으면은 지우개 모양을 눌러서 한 칸 한 칸씩 지울 수도 있고 드래그를 하시면 한꺼번에 그려질 수도 있습니다. 바닥 그릴 때 스탬프 모양 꼭 확인하세요. 자, 이렇게 바닥을 만들고 나면은 그 다음에 벽을 해줘야겠죠. 벽을 클릭을 하고 벽 모양을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걸로 누르고 드래그로 이렇게 쭉 하면은 벽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벽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나 여기다가 길을 하나 만들고 싶은데 그럼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우면 되는데 지우고 나서 체크해야 될 것은 벽이랑 바닥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일단은 새로운 하나의 먼저 길을 만들고 공간을 만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우개로 벽을 지우겠습니다. 아까 그렸던 일부분 이렇게 벽을 지우고 새로운 공간을 밑에다가 스탬프를 눌렀는지 보고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벽으로 채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만들었던 것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으면은 위에 던을 누르고 세이브도 눌러서 왼쪽 3개를 누르면은 Go to Space가 보일 거예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이
창이 뜰 건데 기존에 여러분들이 만들었던 캐릭터가 있으면은 예전에 만들었던 캐릭터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예요. 일단 캐릭터 수정 없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만들었던 방이 뜨는데 생각보다 꽤 넓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만들었던 공간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저희가 작업창으로 넘어와서 한번 외벽 같은 거를 만들어 줄게요. 다시 스탬프 벽을 누르고 오늘 외벽을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한번 여기 하나 이렇게 그리고 꼭 다시 확인을 눌러주시고 다시 가고 보면은 껐다 켰다 할 필요 없이 처음으로 돌아가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가 만들었던 이 외벽들도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좀 이상한 거 있지 않아요? 캐릭터가 벽을 통과해요. 이러면 벽의 의미가 없죠. 현실성도 좀 떨어지게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은 캐릭터가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이제 하는 설정을 할 거예요. 이제 그건 어떤 거냐면은 다시 작업창으로 올게요.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거는 공간 만들기랑 배경 만들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할 거는 이제 세 번째로 타일 효과를 주는 거예요. 타일 효과는 일정한 그 공간 영역을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타일 효과는 어디에 있냐면은 위에 타일 이펙트를 클릭을 하면은 총 5개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맨 위에 있는 거, 이 임파서블 이걸로 사용을 할 거예요. 밑에 작은 글씨로 보면은 사람들이 이 뭔가 타일로 통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가 이 말은 들어가지 못하는 영역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처럼 벽 부분이 통과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눌러주시고 스탬프가 찍혀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한번 여기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볼게요. 벽 부분을 이렇게까지만 하고 저장을 하고요. 넘어오겠습니다. 그러면은 캐릭터가 아까 지정한 데는 못 들어가죠. 지정을 안 한 곳은 이제 들어올 수 있게 되죠. 가구 배치나 책상, 식탁 같은 것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 임파서블을 지정하지를 않는다면은 이제 막 그 위를 이렇게 막 지나가게 돼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현실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게 사람들이 지나가지 못하도록 영역을 지정하고 싶다면은 아까와 같은 기능으로 지정을 하면 되고 지정하다가 내가 실수로 잘못 체크했다. 그러면 지우는 방법도 있겠죠. 아까와 같이 이 지우개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간색으로 체크된 영역이 사라지게 됩니다. 타일 효과 두 번째는 이제 스폰인데요. 이제 스폰은 입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이 들어왔을 때 이 방 어디로 들어오게 할 것인가 그거를 정하는 기능인데요. 일단 저는 처음에 이 방 안에 들어오면은 이 모퉁이에 있었어요. 이 모퉁이에 있는 이유가 지금 스폰이 여기로 정해져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위치를 다시 설정을 해줄게요. 기존에 있던 거는 지워주시고요. 방 안으로 들어오게 하려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주시면 됩니다. 저장을 해주시고 다시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점을 찍었던 이 위치로 이제 캐릭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면 처음 들어오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시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계속 다시 작업실 갔다가 여기 오면은 껐다가 뭐 다시 들어가서 뭐 다시 가거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이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재설정 이거를 누르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입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타일 효과는 일단 최소한
방 안에 1개 이상 있어야지 방 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기능을 보시고 방 안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일 효과의 세 번째는 바로 포털 기능인데요. 먼저 이거는 방을 만들어서 연결을 하거나 새로운 공간으로 연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제가 새로운 방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어서 방 이름도 그냥 룸이라 하고 엔터를 치면요. 이 창이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이 공간은 있지만 다른 새로운 공간으로 연결을 하고 싶은데 또 다른 빈칸이 아니라 저는 기존에 있는 템플릿으로 연결을 하고 싶어서 템플릿을 선택을 했고 어떤 거 할 거냐면 한번 저는 교실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실 여기다 저는 클래스룸 스몰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화면이 뜰 거예요. 자, 그러면은 포털 기능으로 일단은 이거를 연결을 할 건데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게요. 원래대로 돌아가서 포털을 한번 입구를 이 모서리에 한번 두도록 할게요. 그러면 저는 아까 방이었으니까 방으로 선택하고 룸이었죠? 누르면은 이 창으로 뜨게 됩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들어갔죠? 그러면 이번에는 나와야 해요. 그러면 나올 위치도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저는 한번 이쪽 모서리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일단 들어가고 그리고 반대로 아까 또 이렇게 전체 방으로 나와야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룸에 들어가서 타일 이펙트로 아까 그 위치에 해주고 방을 선택해주고 다시 원래 방으로 와서 똑같은 위치에 해주시면은 이제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들어왔으면은 나가야 되고 나올 위치도 바로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럼 포털 연결은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들어간 대로 나오면은 이렇게 지정이 다 된 거고 지정한 거를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일단 세이브 저장을 해주고 다시 리스폰을 해주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까 이 모퉁이에 있었죠? 그럼 이 방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방으로. 다시 가야겠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잘한 겁니다. 이제 대신 주의할 점은 포털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들어오고 나간 거 정말 이 두 가지를 하셔야지 이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마우스를 자세히 보시면 파란색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바로바로 클릭을 해주셔야 인식이 되니까 이건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능을 볼 건데요. 다시 창으로 오고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프라이빗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공간에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근데 그 공간이 여러 개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공간에 이제 이름을 표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공간 이름으로 이제 이름을 적은 후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공간 이름을 일단 1이라고 할게요. 1이라고 하고 스탬프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하고 그리고 1이라는 공간을 한번 저는 여기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번 공간 안에 들어온 사람들끼리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공간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일 수도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번에는 한번 2번으로 해볼게요. 2번으로 하고 이번에는 2번 위치를 여기다 해볼게요. (2번을) 하고 또 이번에는 3번을 해볼게요. 3번 공간도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공간을 지정하는 게 개인 공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를 전체 운영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내용을 다 듣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보면은 지금 방이 1, 2, 3인데 다 듣고 싶으면은 지금 3번 되어 있죠? 3, 2번 체크해주고 1번 체크해주고 이렇게 찍으면은 각각의 프라이빗한 공간에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있는데 호스트 주최자가 1번에 가면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지 다 들을 수 있고 2번으로 이동을 하면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 다 들을 수가 있고 3번으로 가면은 이제 3번으로 딱 여기에 서 있으면은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는지가 이제 다 들을 수 있도록 설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1, 2, 3 다 설정을 해놓으면요. 이야기를 다 들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방금 만든 이 방에 가가지고 이제 프라이빗 공간을 누르면은 모여있는 사람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조별이나 뭐 팀별로 무언가 활동을 할 때 이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타일 효과의 마지막 기능은 바로 스포트라이트의 기능인데요. 스포트라이트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려나? 저번 시간에도 한번 했었는데 이 스포트라이트 영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공간에 있는 모든 거기에 들어가면은 공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소리와 비디오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었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무대 안에 들어와서 발표자에게 마이크를 전해주는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라이트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스포트라이트는 한번 여기다가 해보겠습니다. 이제 스포트라이트를 설정을 하면은 설정을 하고 저장을 하고 다시 레디로 해볼게요. 아까 스포트라이트가 위쪽에 있네요. 지금 보시면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스포트라이트 존에 가면은 보시면은 확성기 모양이 뜨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무대 영역을 이 스포트라이트 있는 존에다 만들고 그 기능을 설정을 하면은 이제 그 무대에 올라온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비디오나 소리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공간도 구성했고 공간 영역도 이제 구분을 했는데 이제 이 상태에서 가구 배치를 하면은 끝나겠죠. 근데 아까 하지 못했던 벽을 다시 좀 설정을 해줄게요. 스폰 기능이 밖에 있으면은 힘들었었는데 지금 방 안으로 해놨으니까 문제 없으니까 다 벽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그리고 이제 가구 배치를 해볼 건데 가구 배치는 이제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야 돼요. 오브젝트는 말 그대로 선택을 하면은 이 위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들 있잖아요. More 오브젝트를 누르면은 이제 더 많은 게 떠요. 이런 창이 뜨는데 단순하게 소품처럼 뭔가 배치를 하는 것도 있어요. 간단하게 보자면 화분을 선택을 하고 뭐 화분을 뭐 여기나 뭐 여기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렇게 배치를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저장을 해서 보면은 화분이 배치가 됐죠. 근데 단순 배치도 있고 이곳에서 참여자들이 상호작용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미지를 보여주거나 영상을 보여주거나 문서를 보여주거나 혹은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사이트를 연결하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는데요. 뭐 공동 작업을 할 수 있는 패들렛은 저번 시간에 알려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영상, TV를 하나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TV를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한번 이걸로 해보겠습니다. 하는데 내가 TV를 통해서 영상을 이제 바로 보여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클릭을 해서 설치를 하면은 소품처럼 보이겠죠. 근데 영상을 어떻게 연결을 할 수 있냐면은 이 상태에 두고 유튜브에 가서 예를 들어서 전 노래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버튼 보면은 이 링크가 있죠. 복사를 누르고 다시 넘어와요. 그러면 인베디드 비디오에다가 아까 제가 복사했던 링크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뭔가 이미지를 넣고 그리고 뭐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재생되는 시간, 뭐 끝나는 시간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지만 그냥 일단 간단하게 주소만 넣어볼게요. 선택을 하고 이제 이걸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여기다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설치를 하고 저장을 누를게요. 그리고 다시 화면으로 오면은 TV가 이렇게 뿅 나타나는데 가까이 가면은 X 버튼을 누르라고 떠 있죠? 그러면 X를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음악이 나옵니다. 음악 소리는 지금 꺼놨어요. 그리고 X를 누르고 이 가까이 가시면은 여기 왼쪽 하단에도 이렇게 떠요. 그래서 이걸로도 자유자재로 일시중지 재생이 되지만 멀어지면은 자동으로 없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뭐 유튜브에 가져와서 링크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동영상 연결해서 같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한번 다른 것들도 한번 봐볼까요? 여기 보시면 뭐 가구도 있지만 게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말 기능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간 되실 때 한 번씩 눌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간 만들기는 뭔가 처음부터 바로 하기에는 번거로워요. 그래서 제가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에서 제공되는 기본 템플릿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 템플릿을 쓰되 필요 없는 건 제거하고 꼭 필요한 기능을 넣는 방법을 하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가구 배치 말고 직접 이미지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하나 쓴 다음에 한번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글씨를 쓰고요. 이 글씨만 따로 그림 저장해 볼게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고 넘어와가지고 다시 작업창으로 올게요. 아까처럼 모어 오브젝트 들어가고 맨 밑에 보면은 업로드 뉴가 있어요. 업로드 뉴에 아까 했던 거를 놓고 이름을 그냥 001로 하고 만들면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글씨를 한번 여기에 설치해 볼게요. 하고 세이브 하고 다시 나가면요. 아까 글씨가 이렇게 뜨죠. 그리고 또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올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세미나를 하는데 현수막이 있다. 현수막 같은 이미지가 있다면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뭐 딱 게더타운 왔는데 처음 하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간단한 메시지, 작동 방법 이런 것들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뭔가 헷갈리지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또 뭔가 여기에 들어와서 뭐 내용, 미션들을 수행해야 된다면은 그걸 보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가구 배치나 활동들을 설명하는 것을 뭔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그대로 갖고 오는 것도 뭔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진짜 저희가 개념을 알기 위해서 거의 하나하나 수작업, 노가다 하는 작업을 했는데, 이렇게 하기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 템플릿을 선택을 하고 필요 없는 건 빼고 필요한 거는 추가를 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가장 좋습니다. 이제 겟더타운 운영자를 위한 방 만드는 방법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